10년간 가축의 습성을 관찰해온 강혜진 연구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복지 연구하는 강혜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대표이사 임명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장 가축 사육 환경에서 비롯된 동물복지 문제는 늘 거론되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많이 개선됐죠. 시원하지? 네, 진짜 시원해요. 에어컨 딱 하잖아. 비교적 깔끔한 농장.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보입니다. 사육 틀인 스톨입니다. 사주 새끼 놓고 사주만 젖었어요. 근데 많이 먹이는 편이시네요. 우리 딴 데는 3주도 한 번. 3주 먹이는 3주는 우리 4주. 태어난 지 4주 후면 새끼 돼지는 어미 젖을 떼고 육돈으로 사육됩니다. 그런데 새끼 돼지는 왜 꼬리가 없는 걸까요? 이빨 어제는 충신하네. 이빨 안 잘라요? 이빨. 여기 이빨 안 잘라요? 네, 안 잘라. 꼬리 자르는 거는 돼지가 장난을 좋아하는 놈들이기 되기 때문에 맞아요. 꽁지가 길면 그걸 씹는다. 자, 거새는 어떻든 식탁에 올라가기 때문에 웅치 때문에. 웅치 때문에 네. 이제 그거는 할 수밖에 없고. 돼지들이 그래도 안 상하진 않을까요? 그 순간이거든. 순간이고 순간이. 이제 전기로 탁 하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는 안 아프다 하면 거짓말이겠지. 맞추도 없이 꼬리를 자르고 이빨을 빼거나 잘라냅니다. 이때 10마리 중 1마리는 쇼크로 죽는다고 합니다. 지독한 고통을 느끼는 것이죠. 어미의 젖을 먹지 못해 마른 새끼들. 이는 이제 우리 그거 기계가 있거든요. 소각. 새끼 돼지들은 채 자라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합니다. 돼지 모성애가 굉장히 강하고 자식을 되게 잘 키우고 여기서는 그냥 자포자기 했을 뿐이지 얘네가 모성애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어미 돼지의 사정은 더합니다. 좁은 스톨에 갇혀 새끼를 돌볼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3년에서 길게는 3년 반 정도, 6번에서 7번 정도. 보통 한 텀이 6개월이거든요. 새끼 낳고 쉬었다가 임신하고 새끼 낳고 쉬었다가 1년에 2번 하는데 3년 동안 이제 살면서 계속 이 틀에 갇혀서 직장에 갈 때까지 계속 지내는 거죠. 스톨은 누굴 위한 걸까요? 사주가 지나 새끼 젖을 떼면 어미 돼지는 더 좁은 스톨로 옮겨집니다. 자세히 해볼 수 있으세요? 네, 정행. 저거는 왜 저렇게 도착해요? 아빠 돼지들이 이 올라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뜻을 떼고 나면 한 일주일 전으로 해가지고 교배가 와. 교배기가. 임신 기간은 114일입니다. 인공 교배를 위한 겁니다. 시돼지의 정액을 품고 새끼를 낳기까지 114일. 이 좁은 공간에서 꼼짝없이 갇혀 지내야만 하죠. 돼지에게 자유와 선택은 없습니다. 강압적인 행동에도 몸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스톨에서 꼬박 3년을 삽니다.
동물 복지를 연구해온 혜진 연구원의 눈에는 이 돼지는 생명을 가진 동물이 아닌 새끼를 낳는 기계입니다. 그동안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멈춰있는 동물 복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는 없는 걸까요? 정부에서 이 스토를 6주간만 임신 안정기에만 놔두고 그 이후에는 분사로 다 같이 교육견처럼 키우라고 이제 정책을 발표했는데 지금 현재 구조로서는 힘들지. 가격적인 면은 변동이 없어져야 돼.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정부에서는 그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 보상제를 해주면 또 달라지지. 어미 돼지의 나이 2년 8개월. 지금껏 낳은 새끼만 50여 마리에 달합니다. 일평생 좁은 사육틀에서 새끼를 낳는 기계로만 살다 죽는 것이죠. 왜요, 선생님? 돼지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돼지 복지를 하게 됐는데 내가 소비를 줄이고 동물 복지를 열심히 외쳐서 동물의 복지가 좋아지면 돼지들이 삶이 행복해질까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저같이 생각하는 국민들은 5%가 채 안 될 것 같고 아무리 저희 같은 힘없는 작은 개인이 그렇게 노력해봐야 전 국민이 바뀌긴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은 돈사가 정부의 압력으로 친환경이건 동물복지농장이 된다고 한들 국민들은 여전히 값싼 덴마크산 돼지고기나 다른 나라 돼지고기, 스페인산을 먹을 텐데 그러면 그 나라에 있는 돼지고기들은 또 삶을 어떠며 그냥 계속 되돌이표처럼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괜히 또 농가들만 더 시달리고 힘들어지는 건 아닌가. 돈으로 환산되는 돼지의 삶, 돼지에게도 최소한의 권리가 주어지면 안 될까요? 세상의 모든 생명은 자유와 행복을 꿈꿉니다. 새는 하늘을 날며 자유를 느끼고 강아지도 자유롭게 사랑스럽게 세상을 구경합니다. 하지만 가축의 세계는 다릅니다. 소의 자연 수명은 20년. 하지만 통상 3년 6개월 후 도축됩니다. 돼지도 20년 살 수 있지만 사육되는 돼지의 생은 6개월에 불과합니다. 알을 낳는 산란개 역시 자연 수명은 15년이지만 2년간 알만 낳다가 농작물 퇴비가 되기도 하죠. 밀집 사육에 최적화되도록 만들어진 양계장. 이것이 배터리 케이지입니다. 더 많은 닭을 사육하기 위해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죠. 질병은 얼마나 많아요. 방역 만날 해야죠. 그 다음에 닭 건강하게 키우려고 거기에 뭐 비타민C라든가 영양제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각종 좋다는 거는 다 먹여줘야지요. 좋다는 약을 먹이며 최선을 다해 키우지만 과연 닭을 위한 걸까요? 알을 낳는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산란개.
산란개들이 만들어내는 달걀을 우리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마찬가지죠. 따닥따닥 붙어있는 감옥에서 사람이 행복하진 않잖아요. 그냥 밥만 먹고 살고 거기 안에 배설물들이 잘 치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동물들이 이제 대규모 폐사를 하게 되고 그런 폐사된 환경들을 결국은 또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갖다 또 감염이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신종감염병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좁디 좁은 공간에 층층이 닭을 쌓아놓고 키우다 보니 속출하는 기형. 면역력이 떨어져 집단 감염에도 취약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1,700만 마리의 산란개가 살처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비극이 밀집 사육의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 신종플루. 2009년 우리나라에서 263명의 목숨을 앗아갔죠. 동물의 변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을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이는 신종 감염 질병 중 60%를 차지합니다. 팬데믹이라는 건 사실은 뭐 예기치 않게 생기는 거거든요.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게. 그런데 잘 관리가 되지는 않는 환경에서 사람과 동물이 어우러져서 살 때 생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까지 모두 다 현실로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19년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39만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돼지의 절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단지 열병만을 기억하죠.